왜 이 문화 막시즘 또는 이 문화 좌파는 아이들을 가지고 이러느냐. 유치원 학생,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 성소수자, 뭐 동성애가 좋다든가 뭐 괜찮다든가 이런 식의 교육을 받겠다는 건 내가 부모로서 반대한다면 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유럽의 이 문화 막시즘은 학원이다 말씀하셨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마치 이것이 가장 세계적인 기준인 듯 하면서 유네스코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돼. 저희가 이제 발제도 들었고 또 발표, 그다음 토론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댓글이나 또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질문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 그 사이에라도 또 추가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여기도 지금 이 앞에 분도 윤관사님 이 앞에 분도 질문이 있으니까 받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우리 정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나머지 뭐 분들도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성교육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작했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뭐 소아성애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좀 굉장히 낯설고 생경스럽습니다. 독일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이재 평가님이 미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플로리다나 루이지애나나 이런 약간 보수 주와 달리 가장 진보 좌파 주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를 보면 수십 년 전부터 성교육을 막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법제를 하더니 그게 점차 소아성애를 정당화하는 쪽의 입법이 한 3년 전인가 발의가 됐고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근친 상간도 면책을 하는 그런 식의 발의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성교육과 소아성애에 관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족할 만큼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 가지 이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 발표를 보니까 우리 정 박사님인가요? 우리 박 대표님 이야기하셨나요? 플랜드 페런트훗 가족계획혁명, 거기서 소아 성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가족계획연맹에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낙태 운동인데 캘리포니아의 낙태법이 지금 어느 선까지 갔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낙태 문제는 뭐 좀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SB 2223이라는 입법이 있습니다. SB 2223이라는 입법인데 지금 2022년 4월 현재 이게 이제 법사위 같은 데를 통과해서 주법입니다. 그게 여성의 몸에 있는 태아뿐만 아니라 여성에게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들의 사례까지도 면책을 하는, 소위 영아 사례를 한 달, 일주일 정도 정당화하는 그런 입법이 발의가 되는 바람에 캘리포니아는 지금 뭐 벌집을 쑤셔놓은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입법들이 점차 진화를 해서 극단적인 법으로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보면 참으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소아 성교육이 좀 과잉적이지 않느냐, 어느 분들은 뭐 성교육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막스는 계급
혁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듣는 거는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는 좀 그 용어도 생경스럽습니다만 왜 이 문화 막시즘 또는 이 문화 좌파는 아이들을 가지고 이러느냐, 소아를 아동들을 대상으로 왜 이런 문제를 하는지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궁금합니다. 아까 정 박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이게 낯설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삼고 이 문제에 그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점을 우리 정 박사님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우리 고전 막시즘에서는 노동자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사회주의적 새 인간이 목적입니다. 인간을 개조해야 된다. 근데 성인들은 이미 굳었기 때문에 개조가 힘들다고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의식을 개조해야 된다.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교육을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육을 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비렐 라이의 책의 부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하여. 그게 부제입니다. 비렐 라이의 성혁명이라는 그 책의 부제가 결국은 의식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기획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의 접촉, 그러니까 뭐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개념을 통해서 성애와 조기 성애와 과잉의 성애화 시켜야 사회주의적 새 인간, 그들이 말하는 반권위주의적 인격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새 인간이 그래서 이것도 독일제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번째 보여준 책에 보면 이 새 인간에 대한 집착은 20세기 독일에서 나온 그 집착입니다. 사회 인간을 새로운 인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은 프로이트 막시즘이고 헤겔 막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헤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헤겔이 이야기했던 관념, 의식 이것이 그들의 주된 목표입니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에 집중하는 끊임없이 상당히 문화적이고 지성적인 투쟁입니다. 문화 막시즘은 의식을 바꾸려고.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또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그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법적으로 보면 유치원 학생,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 성소수자, 뭐 동성애가 좋다든가 뭐 괜찮다든가 이런 식의 교육을 받겠다 하는 건 내가 부모로서 반대한다면 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걸 동의한 적도 없는데 그냥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게 교육 현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 또 박 대표님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학부모들은 무조건 뭐 아이들에게 성교육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나이에 맞고 그리고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시켜주는 그런 성교육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한 그런 강사들이 양성되고 어떤 학교나 또는 교회나 이런 곳으로 가서 성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책들도 지금 이런 책 말고 저희들이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 어떤 것이 있나 그것도 찾아봤더니 이제 유치원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그림책으로 하면서 너는 남자인 것이 정말 너는 행복할 거야 또는 여자는 행복할 거야 그런 것을 고취시키는 그리고 이제 성별이 자기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성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어려서 정말 그전에는 그런 것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요새는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또 아이들도 그 성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뿌듯해하고 하는 그런 좋은 성교육도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부 그래서 준비가 돼 있고 또 강사들도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학교 교육에 오래 종사하신 분하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특히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교육을 하면 그냥 학교가 하자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그걸 여쭤봤더니 평생에 교직에 계셨던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 참 그걸 몰랐어요. 교육은, 교사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은 원래 세 주체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는 학생이에요.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학습권. 둘째는 학부모. 학부모가 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라는 그 권리와 또 그 입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라는 교육기관, 이제 국가가 운영하죠, 보통. 그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기관 3자의 합의에 의해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냥 교육기관이 주도해서 교육을 잘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냥 교육기관에게 위탁을 했는데, 지금 특정 세력이 학교를 주도하면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학부모에게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교육의 근본의 틀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도 법률가로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교육을 받게 할 권리는 헌법적 권리인데 그것이 교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도 없이 학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내용을 가르친다는 건 이거는 법률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거나 이의를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공익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그 다음 질문하고도 좀 관련이 됩니다. 아동보호법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이 학생 인권 계획은 이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법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 성교육이라든가 뭐 출산, 임신, 성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못 가르치게 하면 그게 차별을 한 것으로 해서 평등을 위반한 거 아니냐, 차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모든 영역에서 어느 교육감, 보수 교육감이 있는 그 지역에서조차도 법으로 강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차별금지법을 많은 분들이, 의식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입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동보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재방관님이 이 미국의 플로리다 얘기도 해 줬는데, 유럽에서도 아까 이제 정 박사님 동유럽에서 보면은 헝가리에서 지금 아동보호법이 통과가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막시즘 초기에 그 게오르그 루카치가 헝가리에서 100년 전에 이런 거 하려 하다가 학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이런 차별금지법, 인권계획 이런 게 대한 대응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동보호법 운동을 해서 뜻을 모아서 이런 입법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 박사님이 보실 때, 정 박사님은 유럽의 이 문화막시즘은 황혼이다 말씀하셨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마치 이것이 가장 세계적인 기준인 듯 하면서 유네스코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돼, 그 내용이 뭔지도 묻지 말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런 아동보호법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정 박사님 또 뭐 박 대표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2021년에 헝가리에서
반소아성애법이 이제 통과됐거든요. 또 그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다시 이제 집권하게 됐고, 그래서 문제는 국민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오덴발트나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선전선동이 좀 약해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민 계몽이 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 쪽으로 더 훨씬 더 여론이 기운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아동보호법, 차별금지법의 대응입법으로서 아동보호법 저는 적극 찬성하고, 또 동유럽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칠레도 그렇고요. 아까 우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께서 이야기하셨듯이 2007년에 이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도 성교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어떤 우선적 교육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고요. 먼저 진원지인 독일에서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2014년, 2010년 이후로 사회적 아동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 보호법으로 밀고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우리 박 대표님 다른 의견 없으시게요? 저희들이 반대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이제 해놨는데요. 의견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이제 또는 종합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토론회를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찬성 쪽만 불러서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또 찬성자만 부르느냐, 찬반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유튜브 댓글로 하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저희들이 그걸 다 캡처를 해놨어요. 찬성 반대하면 저희들이 거의 뭐 한 70% 저희들 의견은, 그다음에 이제 저희와 반대되는 의견은 뭐 한 30%밖에 안, 저희들이 한 2.5배인가 더 많은데도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대로 다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를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그쪽에 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런 분들의 그런 저희들이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면담을 하면서 자료를 줬지만 인정을 안 하고 제3의 성이 있다, 이거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저희들의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성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뭐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극소수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뭐 좌파 우파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런 아무리 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이라도 이런 성교육은 정말 곤란하다, 내 아이에게는 정말 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리는 일이 시급해서 저도 이거 하려면 좀 민망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부모로서 참담합니다. 이런 뻔뻔한 성교육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투표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코멘트를 듣겠습니다만, 우선 여러분 이제 한 달 뒤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는 겁니다. 과연 이런 성교육을 무제한시켜야 된다고 하는 교육감이 옳을지, 아니면은 정말 합리적이고 건전한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어딜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요. 또 부모로서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명시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 만약에 내 학교에서 내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난 잘못되었다, 난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 또는 왜 내 동의 없이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느냐, 그렇게 부모로서 혼자 또는 여럿이 연대해서 문제를 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만약에 정말 이런 식의 그 교육을 강행한다면 그 학부모로서 여럿이 연대해서 소송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공익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코멘트 있으신지? 제가 하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 어느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2학년짜리 학생에게 이제 그 과목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이제 뭐
사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과서 내에 나와 있는 그 성교육의 문제점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피임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중학교 책에 콘돔 사용법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그 보건 교과서에도 그런 성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삽입 장면까지 있다가 학부모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삽입 그림은 이제 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 그 콘돔 교육을 하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근데 교과서를 정말 바꿔야 되는데 교과서 현재 약간 바뀌었습니다. 하도 반대를 하니까 약간 바뀌었지만 여전히 포괄적 성교육 내용으로 많이 돼 있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나와 있는 콘돔 사용법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외국의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형 성기, 남성 성기에 콘돔을 씌우는 그런 실제적으로 씌우는 그런 동영상을 남자 여자 아이들이 같은 반에 있으면서 그걸 봐가지고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전화로 항의를 하고 학교에 하고 뭐 교육청에 하고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그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렇게 뭐 조치를 하셨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학부모 단체 임원으로서 항의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한 그런 상태인데 작년엔가는 어느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콘돔 씌우기 실습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예고를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반대를 하니까 취소를 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그런 사례를 들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1954년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가 뭐냐면은 브라운이라는 학생이 미국의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소를 했는데요. 이제 혈백차별이 위헌이다. 그래서 그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나와서 결국 흑백차별이 위헌이다 이런 이제 게 됐는데 사실은 그 지난한 과정의 소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부모와 학생과 또 변호사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그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냥 과거에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그런 어느 유튜브 시청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공익을 위해서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성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정 박사님에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정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질문 내용은 독일 프랑스에서의 소아성애 교육과 미국의 민주당의 동성애 지지, PC, 건친상간 소아성애 그리고 한국에서의 차별금지법 법제화 이게 사상적 흐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걸 물었는데 정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로 민주당 계열에서 핵심적인 그 이론가로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이 마르쿠제거든요. 마르쿠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마르쿠제가 이미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에서 독일 사람들 끊임없이 에로스를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적인 에로스 뭐. 그래서 마르쿠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독일이 원조 맞고 진원지 맞고요. 글로벌 성혁명과 사회주의 성정치의 진원지는 독일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르쿠제 같이 미국 이제 대학가에 가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2015년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는 더 이제 비판 인종 이론, 인종 문제를 빌미를 삼아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21세기 넘어오면서 문화 막시즘의 황혼, 프랑스는 이제 확실하게 보수주의적 전환이 더 강하고요. 이번 선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일은 이제 그나마 이제 사회주의 가 완성된 나라로서 여전히 이제 사회주의적인 게 강한데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문화 막시즘이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종언을 이미 이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위르겐 하버마스로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페터 슬로트다이크가 21세기 이미 주장을 했거든요. 독일에서는 이제 문화 막시즘을 한물 간 거 맞습니다. 문제는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인종 문제를 빌미로 삼아 비판 인종 이론이나 비판 법 이론, 비판 교육 이론 이런 것들이 더 좀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21년인가요? 제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미국으로 건너간 이런 급진 좌파, 인종, 젠더 이런 담론들이 프랑스로 역상륙해서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다양성, 인종 갈등의 문제 때문에 이런 급진 좌파, 안티파, 그다음에 소화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미국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럽은 기본적으로 민족 국가에 기초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해졌다, 다운됐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남자 여자 사이에 여러 성이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은 진화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유네스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유네스코를 창립한 사람이 영국의 설 줄리안 흑설리 아닙니까? 그분이 아주 대표적인 다윈주의, 할아버지부터 다윈주의 집안인데, 그리고 우생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유네스코를 만들어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진보적인 가치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흑설리가 중요하고요. 줄리안 흑설리하고 아돌프 흑설리인가요? 또 두 형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헬무트 베커 교수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네스코에 초기부터 깊숙이 진출해가지고 이런 성정치 사상, 독일제를 유네스코에 이렇게 주입시켜가지고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섹스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제3의 성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요. 그건 일종의 성적 기형이죠. 인터섹스는. 네, 주디스 버틀러도 이제 인터섹스 가지고 자기 어떤 성중립적 젠더 개념을 주장하는데 자기 모순입니다. 한편으로는 생물학에 대해서 반대한 반생물학적 젠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또 성중립적 젠더 개념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 인터섹스라는 어떤 생물학적 논의를 또 끌어와요. 자기 모순이라고 봅니다. 근데 인터섹스는 성적 기형이지 어떤 제3의 성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국내 자료들도 많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만. 예,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진보 보수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르게 개정 가능한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평등하자 이게 다 좋은 겁니다. 성교육 이런 거 다 좋은 건데 문제는 그 안에 소위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성, 여성, 종교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또는 성교육을 마음껏 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방종을 하는 거를 오히려 딴 사람에게 강요하도록 하는 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에 넣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소 조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아마 이 정 박사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 전망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성문화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건 결국은 이제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인데 그러니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좀 포괄적 질문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독일을 비판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글로벌 탐론이다, 글로벌 트렌드라라는 그런 핑계로 이렇게 강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적인 매우 독일적인 발상이고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필요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독일을. 근데 문제는 이제 독일이 여전히 국내에서 보면 철학계나 법조계나 상당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우라를 제가 깨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부당하게 제가 독일을 악마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국민적인 국민 교육으로 좀 확장되고 계몽되면 그 좀 이상한 발상이네. 아무리 독일제라도 이런 독일제는 우리는 아우디는 좋아도 이런 독일제는 못하겠다. 이런 국민적인 의식이 퍼지겠죠. 그러면 그래 이거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좋은 어떤 보수적인 가치가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독일의 자살, 유럽의 자살
그 최근에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거든요. 우리나라도 낭만주의적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인구 절벽을 어떻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제 좋은 거 많지만은 가려서 프랑스제, 뭐 독일제 좋은 거는 수용하되 타락한 이런 것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확장시키고 좀 많이 알리면 국민들은 저희 쪽으로 기운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국은 이런 그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려는 것이 가정의 해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고 가정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강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가정을 깨는 제일 뭐라 그럴까요? 이 약한 고리가 결국 이런 소아성교육 차별금지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질문이나 이걸 다 마치도록 하고 우리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